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소개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옥중에서 집필하셨던 책인데요. 일제가 약속을 어기고 일찍 사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하신 책입니다. 독도 도서관 친구들이 편찬했고 2019년에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었고 유학자인 할아버지에게서 한학과 역사를 배웠고 말타기, 활쏘기, 사격술 이런 무술에도 많은 소질을 보이셨다. 동학혁명을 빙자한 소요들이 일어나자 부친을 따라 출전해서 공을 세웠다. 그 다음에 17살 때 프랑스 선교사에게 영세를 받고 천주교에 입교했고 또 프랑스어도 배우고 서구의 신식 학문에 넣었다. 1905년 27세에 의사보호적이 체결되자 중국으로 가서 사모학교, 도니학교 등을 세웠다. 1907년 29세에 북간도를 거쳐서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의병대회에 참가하셨고 대한의군을 조직하고 참모중장직을 맡아서 무장항일 투쟁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을 보면 31세 동지 11명과 쓴 단지동맹 손가락을 자르면서 이제 독립에 결의를 했다. 그래서 침략이 오는 이등방문의 만주 시찰 소식을 듣고 우덕순과 같이 저격을 계획해서 그해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이 선고되고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순구했다. 이게 안중근 의사의 간단한 양력이죠. 자,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중근이 1910년 3월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 실현을 위한 미현상의 논책이다. 그래서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형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에 일제의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 안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저도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이 그냥 한 일개 조선 총독이고 정치인으로 생각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등 방문이 일본의 총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대통령도 여러 번을 했고 뭐 국회의장격인 그런 추미론 의장도 했고 조선 총독도 여러 번 했고 또 뭐 영국 유학도 가고 아주 그 일본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인물을 이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사살했다. 이건 정말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 폄하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총선은 테러리스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한학과 서구 신학문을 다 공부하시고 이건 동양 평화의 어떤 입각에서 동양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그 앞잡이를 처단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자, 구성 및 형식을 보니까 서론 있고 전감 있고 현상, 복선, 문답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이 논책 완성에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소권을 청구해서 그 기간에 집필을 마치려고 했어요. 이른한 일제 고등부 원장이 이 책이 완성될 때까지 수개월이라도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래서 안중근은 공소권 청구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일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중근이 일서 이 전감을 쓴 직후에 바로 사형을 집행해서 이 책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참 일제는 마지막까지도 안중근 사에게 악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니까 집필된 부분의 내용으로 볼 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특징은 다음 같은 요지로 파악될 수 있다. 안중근에 의하면 그의 시대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시대이다. 동서로 나눠진 세계에서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약육강식을 정당하면서 침략을 일삼는 것은 서양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다. 동양은 서양의 침략을 받기 전에는 학문과 덕치를 중시하고 자기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서양을 침략할 사상은 없었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명분으로서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당시는 서세 동점 시대였으므로 이것은 대를 얻은 것이었다. 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일본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청국 양국 국민이 일본의 선전 명분을 믿고 일본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러일 전쟁은 한국과 청국을 전쟁 마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 요인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청 양국 국민은 옛 원한을 접어두고 일본군에게 운수, 도로, 철도, 건설, 정탐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이 선전포고문에서 동양 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 공고화를 약속했으므로 그 대의가 정천백일화에 같이 밝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바로 동양 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 공고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한국의 국권을 빼앗아서 한국 국민과 원수가 되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일본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군대를 파견해서 이미 수만의 의병과 수백의 의병장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국권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결사적으로 일본과 싸웠다. 청군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다음에는 만주와 중국 한나라를 차례로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계와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만주와 청국의 야욕을 가졌기 때문에 동양 평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 이제 동양 평화를 실현하고 일본이 자존하는 길은 우선 한국의 국권을 되돌려주고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이 안중근의사 동양 평화론은 그야말로 동양 평화를 주장하는 내용이죠. 일본은 그야말로 동양 평화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그 호일전 명백도 다 치워버리고 자기 본색을 드러냈죠. 식민지 하는데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양 평화론의 이제 한문판인데요. 대저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치다. 지금 세계는 동서로 나눠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실용기계 연구에 농업이나 상업보다 더욱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새 발명인 전기포, 이 기관총을 말하죠. 비행선, 침수장, 잠수함 등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물을 해치는 기계이다.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몰아넣어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나 사당의 신에게 제사한 자들은 짐승 이런 따위를 말하는 거죠. 저는 버려 피가 냇물 이루고 고기가 질펀이 널려짐이 날마다 그치지 않는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이거늘 밝은 세계의 무슨 관계이란 말인가. 말과 생각이 예미치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예로부터 동양 민족은 다만 문학에만 힘쓰고 제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도무지 한 채의 유럽 땅도 침입해 뺏지 않았다는 오대주 위의 사람이나 짐승, 초몬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까이 수백 년 이래로 도덕을 까맣게 잊고 날로 무력을 일삼으며 경쟁하는 마음을 양성해서 조금도 꺼리끼는 기색이 없다. 그중 러시아가 더욱 심하다. 그 폭행과 잔인과 한 해악이 서구나 동아의 어느 곳이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동양 평화론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 후에 독립한 한국, 청국, 일본, 동양 3국이 일심 협력해서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동양 3국이 서로 화합해 개와 진보하면서 동양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침략하는 것이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 동양 평화론 책에 대한 의학 평가를 보면 이런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그의 국권 회복 운동 전략인 독립 전쟁 전략 배후 근저에 있던 동양과 세계 평화론 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앞부분만 저술되고 뒷부분은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위대한 포부를 가진 장군이었고, 또 이등방문이라고는 그 당시에 일본의 동양 침략의 앞잡이였던 이등방문을 저격하고 사살하고 순국하신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거창 독서교실이었습니다.